네, 오늘 임재어록 2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어록 119쪽 할 겁니다. 43 공양 받을 사람. 아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이렇게 입정하겠습니다 하고 죽비 딱딱딱 치고 딱 앉아 계셨을 때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 사람 있으세요? 그 순간 잠깐 앉아 있었는데 어땠어요? 그냥 다른 생각이 났어요. 무슨 옛날에 있었던 일이나 뭐. 옛날에 있었던 일 그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죠? 네, 그냥 떠올렸어요. 떠올랐죠. 사실 생각은 그렇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생각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인연이나 아니면 그게 일어날만 하면 그게 생각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거를 내가 한다고 내가 이렇게 주관하는 생각으로 아니면 내가 의지를 갖고 일으키는 생각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데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생각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원치 않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마음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우리는 근데 그거를 착각을 해요. 내가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냥 생각이 그냥 호련히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는 뭐가 있든가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가물가물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가물가물한 허공과 같은 데서 이렇게 생각이 싹 일어나거든요. 싹 일어나면 우리는 거기에 싹 빠져들죠. 그 옛날에 내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환상하다가 옆에서 또 무슨 자극이 아니 누구 부르는 소리나 이런 자극이 오면은 확 그게 진짜 그 뭐라 있잖아요. 그 우리 만화의 그 무슨 환상의 풍선 같은 게 탁 사라지면서 눈앞으로 탁 오죠. 아까도 말하자면은 죽비를 딱딱 치니까 눈 딱 뜨면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렇죠?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은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그러면 그게 과거잖아요. 옛날 일이라는 게. 그 과거가 그럼 실제 하나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어난 생각 속에서만 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라는 거는 사실 환상이에요, 환상. 그렇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과거가 환상이라는 거? 그러면은 똑같이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미래도 우리가 뭐 아까처럼 가만히 아무런 의식 없을 때 갑자기 어떤 자극이나 이게 딱 다가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멋진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며칠 후에 어디 갈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확 떠오르면서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는데 미래가 그러면 실제 하나요? 그러니까 실제의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그 어떤 그런 상상의 내용이나 뭐 그런 걸 떠나가 이미지나 이런 걸 떠나가 그건 벌써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과연 실제 하는가. 그러면은 과거도 실제하지 않고 미래도 실제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럼 현재가 있겠네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현재 위치를 보면은 꼭 과거하고 미래 사이에 있어요. 그쵸? 우리 그 시간 그렇게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애들 그렇게 안 가르치나요? 그쵸? 어제 오늘 네, 어제 오늘 내일 그거부터 교육을 시켜요. 애들한테 그 시간의 어떤 분별을 이게 사실 주입시키는 거지. 걔네들한테는 시간이 없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 있어요. 또 습득이 안 되는 애들. 그거는 시간이라는 거는 그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없는데 현재는 어디에 있겠어요? 사실은 현재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를 인식할 때는 이미 과거를 인식한 거거든요. 현재다 하면 벌써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현재다 그러면 벌써 지나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금강경의 그 구절이 현재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거는 그 금강경 버전으로 얘기하면 과거도 이름일 뿐이요. 미래도 이름일 뿐이요. 현재도 이름일 뿐이요. 이 말이거든요. 불가득이라는 의미와 뭐 그 금강경에서 내 얘기하는 이름일 뿐이다 같은 말이에요. 얻을 수 없다라는 건 뭐가 있으면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있으면 얻을 수 있는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냥 과거는 이름이 과거일 뿐이고 미래는 이름이 미래일 뿐이고 현재는 이름이 미래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북이 뿔 아니 거북 털 이렇게 우리 선어록에 나오는 거 거북이한테 털이 있습니까? 근데 이름은 있잖아. 거북이 털이라는. 그쵸? 그거랑 같은 거라는 거지. 과거나 미래나 현재라는 것이. 그쵸? 그러면 엄청난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달라지죠. 우리는 그 뭐 역사 같은 걸 하면은 과거에 뭐 몇 년도에 누가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사실은 과거에 만약에 부처님이 BC 5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 그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는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출현하는 거예요.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을 하면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네 하는 여기에서 사실 태어난다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바꾸면. 그럼 지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했던 추억이 떠올랐는데 그건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가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출현하는 거죠. 그럼 부처님도 지금 내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있는 거고 부처님의 탄생도 내가 부처님이 이 BC 500년 전에 태어났다 할 때 태어나는 거죠. 분별이 지금 일어나는 거니까. 분별이라는 건 생각.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거는 이제 나눌 분자에 구별할 별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와 차이가 나는 부분. 그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부분이라는 거는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비가 이게 테두리가 없으면 이 바탕과 구분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테두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분별이라는 거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분별이든 이거 분별이죠.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지어지는 분별이든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 아닌 것과 다르기 때문에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과거라는 개념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라는 개념이 왜냐하면 과거 아닌 것과 구별되는 어떤 개념의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테두리 지어진 것만 인지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도 이렇게 테두리 지어지니까 알고 미래도 테두리 지어지니까 알고 그 다음에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도 이렇게 그 사이에 테두리가 지어지니까 우리가 아는 건데 사실은 분별이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 그게 생각으로 분별되든
사물로 분별되든 어떤 느낌, 슬프고 행복하고 괴롭고 두렵고 그런 식으로 분별되든 지금 아까 생각이 일어난 그 허공과 같은 자리에서 호련히 일어난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분별되는 모습으로서 여기서 출현하는데 우리는 그걸 출현한 본바탕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난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그 원래는 텅 빈 허공과 같은 것인데 분별이 안 되는 허공과 같은 데서 일어나는 것인데 일어난 어떤 분별이 실제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잘못 알고 있는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생의 심리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거에 구속돼 있다. 그걸 우리가 있다고 믿어버리면은 그건 진짜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거는 그 아주 유명한 시에도 있어요. 김춘수의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어떤 가능성일 뿐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름을 꽃이라고 부르니까 너는 꽃이 되었다. 이거는 그 이 불교적인 그 맥락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별해서 이거는 현재야, 이거는 과거야, 미래야라고 분별된 거를 이름 붙여가지고 믿어버리면 그게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느껴져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론 이름은 붙일 수가 있지만 거기에 뭐 그것의 근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는 이 마음에는 이 마음자리에는. 그러면은 이름은 붙일 수 있고 뭘 분별은 할 수 있지만 분별에 대한 믿음이나 그 분별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불교적으로 집착이라고 하거든요. 집착. 집착하면 진짜 있는 세계같이 보여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이 마음이 일어나는 여기에 딱 보면은 드러나는 어떤 세상이 실체가 없구나라는 걸 우리는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성인, 그러니까 모든 성현이 가르치는 것, 그 제대로 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뿌리로 돌아가라 얘기를 해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하지 그 일어난 어떤 분별되는 현상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게 가치가 있고 이건 가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모든 세상이 자기의 어떤 생각, 이 과거, 현재, 미래도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딸린 생각이 일어나면서 뭐 과거에 대한 추억이 탁 떠오르면 거기에 대한 아련한 어떤 미묘한 어떤 간질간질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느낌도 그 분별된 생각의 원인이,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뭐, 셀 수 없이 많은 어떤 대상들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죠? 우리 세상에 분별되는 거는 진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도. 그죠? 근데 사실은 그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것들은 오음이라고 해요. 5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거나 모양, 테두리거나 아니면 어떤 욕구거나 자기한테 일어난 욕구거나 그런 식의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만약에 과거의 기억이다 그러면 그거는 생각일 거고, 그렇죠? 아니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다 그러면 이게 병이 됐든 아니면 컵이 됐든 죽비가 됐든 이거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감각, 소리, 그 다음에 거기에 이름 붙이는 의식작용 이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건 죽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건 뭐 병이 되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건 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난 이름 붙이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면은 이게 의식작용이거나 감각작용이거나 뭐 아니면 어떤 느낌이거나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어떤 분화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인연 화합을 하면서 만약에 생각과 느낌 아니면은 의식작용이 결합돼가지고
뭐 과거의 기억이 됐든 간에 응? 추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감각이나 아니면 지금의 의식작용, 이름 붙이는 작용이나 아니면 감촉이 어우러져가지고 죽비가 되고 그거를 벗어나진 않았거든. 그 불교에서는 오음이라고 나는 오음으로 돼 있다. 오음 생각, 느낌,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 그걸 다 얘기를 하거든요. 한자가 어려우니까 뭐 특별한 말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생각, 색은 그러니까 사물이고 모습으로 드러난 거,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어떤 의지, 욕구고 식은 인식작용 같은 거, 감각작용 같은 거, 뭐 그걸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걸 벗어난 게 없어요. 이 세계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이거죠.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돌아가면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주변적인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금방 우리가 어렵지 않게 자기 근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금 저절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듯이. 지금 만약에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작용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고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은 나라는 것도 어떤 생각이에요. 생각. 나라는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감각이나 네. 생각이나 네. 제가 뭔가 물건 사람 만약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다. 뭐 예. 이 사람을 인식하는 예. 제 방식이 예. 제 의지랑 상관없이 예. 제 생각도 예. 제가 뭐 사람을 항상 착하게 봐야지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착하게 봐지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는 가는데 예. 근데 방금 이제 저절로 일어난 자리가 있다고 하시니까 뭐지? 무슨 말이지? 그래요? 아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 과거에 대한 그 기억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건 제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거기에서 이 소리도 지금 선풍기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선풍기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선풍기 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이 일어난 것이고 먼저 선풍기 소리가 들렸잖아요. 일어났잖아요. 내가 그런 거를 규정하기 이전에 먼저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생각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거를 지나간 거를. 그렇죠? 이게 저절로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착각을 하는데 내가 한다는 거는 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간다고 착각하는데 사라지는 거지. 지금 이런 질문하면 너무 사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만나신 남편분 내가 예전부터 계획해서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해서 만난 겁니까? 결혼하게 된 겁니까?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결국은 어쩌다 보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더 많은 오히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저는 결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도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뭐 성별을 갖고 외모를 가진 자식을 낳아야겠다 해서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 자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다 보니까 복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자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것도 저절로 일어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깨어있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의 바탕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습 없는 어떤 일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죠.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이 나라는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이 진정한 나지. 우리는 이것을 나로 착각하면서 삶으로써 온갖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상대가 있어야지 일어나거든요. 비교되는 상대가 있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는 보통 나와 세상으로 이렇게 큰 범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고 마냥 좋기만 한가요? 두렵고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고 어떻게 상처 입힐지 모르고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거는 세상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떼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는 우리는 그런 게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거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해지기를 바라는 욕구랑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 욕구를 방해를 해요. 왜냐면 예기치 않게 막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요. 알 수가 없어. 통제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막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막연히 불안해지고 허전해지는 거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분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느꼈던 평소의 그 허전함이나 불안감이 모든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하면 다 갖고 있는 잠재적인 불안인 거예요. 근데 막 자기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 잊어버려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일이 딱 해결되고 나면 왠지 불안하고 허전하고 이 뭔가 뚜렷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들이 있어요, 이게. 그게 두려움이. 그러니까 내가 나로 있기 때문에 생기는 존재의 불안이라는 거죠. 근데 본래 이게 나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게 아닌 거야. 이 나라는 것조차 요 봄 바탕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어떤 생각, 느낌, 여기에서 일어난 환상의 조합이라는 거죠. 실체가 없잖아요. 생각이 실체가 있습니까? 생각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 그게 뭔지를 이렇게 잡아보려 하면 없어요. 그게 생각이 뭔지를 보려고 하면. 실체가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망고 네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생각이 원래 속성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있지도 않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믿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고. 왜냐하면 생각은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돌을 빚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생각 안 합니까? 아니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믿지를 않죠. 이게 진짜 있는 거라고. 느끼는데 그 느낌을 믿지를 않죠. 이게 진짜 옳은 것이고, 항상 하는 것이라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아, 단지 지금 순간 인연이 이래서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옳다라고 얘기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근데 그게 실제 한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과거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 미래, 아니면 죽비, 하늘, 땅. 요 하나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죠.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는 데 떨어져 버려. 그건 생각인데, 근데 모르겠다는 생각이 알겠다는 생각과 똑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알겠다 모르겠다가 같은 거예요. 근본은. 그 지금 이 벨소리도 안 들으라 해도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서 뒤 생각, 도대체 누구야? 에티켓 없는 사람이 폰을 켜놓고 어쩌고 저쩌고 와, 그게 따로 들어가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도몽상,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서 꿈속에 떨어져 있는 것이 그 중생의 삶이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라.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는
꿈을 벗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꿈이 꿈임을 보는 게 꿈에서 깨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꿈인 줄 알면 꿈에 안 속잖아요. 생각의 꿈에서 벗어나라. 생각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생각이 환상인 줄을 봐라. 그래 금강경에 여몽환평 여로 영여전 하는 게 다 뭐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게 다 허망하다는 거거든요. 번개와 같고 환상과 같은 거를 진실하다고 아는 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인 것이고 환상을 환상으로 볼 줄 아는 것이 그 환상에서 깨어난 사람의 삶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해나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걸 목전, 즉금, 현용이라고 해요. 목전에서 곧바로 지금 드러나 작용하고 있다. 요걸 알고 여기에서 소리도 드러나고 생각도 드러나고 느낌도 드러나는 거 바로 이 자리를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 이게 저절로 팍 일어나잖아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이 다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까 얘기 없어요? 예, 까먹었어요. 안 깨달아서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말만 하면 망상이라고 하니까. 근데도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은 얘기 안 하면 계속 그게 맴돌거든요. 그것을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그 하여튼간 그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공부의 어떤 초점이라는 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한테 체험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체험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열심히 듣고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앉아있고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라는 사람한테는 절대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미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라는 생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서 통하지 않으면 영원히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이 순간. 늘 우리는 이 눈앞에서 온갖 거를 경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법에 대한 설법을 따로 듣지 않더라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직접 맞부딪혀서 할 땐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거라. 항상 이 순간밖에 없어요. 항상 이 순간밖에. 근데 우리는 이 순간은 직관하고 직시하지 않고 자꾸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순간을 자꾸 생각하니까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대상이 안 돼. 지나간 거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은 나와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 찰나찰나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어지죠. 그렇죠. 예. 그것이 오히려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통해도 지금 여기서 통하지. 예. 예. 이것과 저것 사이 이것인데. 예. 이것인데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인데 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것 하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예. 근데 예. 생각이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하는 여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 하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졌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게 앞뒤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얘기할 때 앞뒤가 끊어져야 된다 하는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살면서. 그렇죠. 예. 많이 하는데 이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 이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고. 과거도 일어나고. 그렇죠. 과거도 일어나고 미래도 이 일어나고. 순간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지금 내날 며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라고.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 속에 떨어져.
깨달음이 어떨 것이야 저쩔 것이야 막 상상하기도 하고 뭐 과거에 내가 어쨌지 저쨌지 막 옛날에 들은 얘기랑 똑같네 똑같지 않네 어느 스님의 얘기랑 같네 틀리네 막 이 지난 거에 빠져 있고 그거는 앞뒤가 끊어진 게 아니라 그 앞뒤가 끊어진다는 앞뒤 시간이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요것뿐이야 요것뿐 이거 보살님 이것뿐이야 요것뿐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본. 요거를 말하네 요거. 뭐 와닿습니까? 이 자리가 이게 아직 와닿지는 않아요.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벌써 이거를 확 대상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끊어져야 돼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전이거든요 이게. 이게 바로 우리 그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벌써 이것과 똑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죠. 근데 그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저절로 아는 데가 있거든요. 요거를 말하는 거라. 그냥 아는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에 떨어져 버렸는데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스스로가. 그 저절로 아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뒤도 줘야 되겠지만 사실 앞뒤가 정확하게 끊어지면 말도 끊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거는 이 벌써 이렇게 과거가 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이 참 많은데 요새 말이 없다고 요새 아저씨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공부하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왜냐하면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돼요. 그 쓸데없는 말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 말에 또 걸려 넘어지고 우리가 말 많이 하면 괜히 허해지고 그러는 거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진실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실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은 실제는 이거밖에 없고 모든 그 상이 다 투사야. 환상과 같은 거라. 이거의 투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윤회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보면은 그 떡애기라 하죠. 떡애기. 영아기 때는 그 분별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인 줄을 모르죠. 그냥 단순히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의식작용이 일어날 뿐인데, 그 선생님이시니까 잘 알 거예요. 유치원 단계에서는, 아니면 그 한 서너 살 정도 될 때는 나라는 말 잘 안 써.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만약에 유선이, 그러니까 내 거라고 안 하고 유선이 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아가 아직 완전하게 이게 확립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운 7살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왜 미운 7살이 되면 나가 이렇게 막 생기면서 이제 나 아닌 것과 이렇게 그 구분이 선명해지면서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나 아닌 것과.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그다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 되면 되게 못된 짓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아가 막 성장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사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욕구를 내 위주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막 제지가 들어가고 야단을 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직 이 나라는 욕구는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사회 규범 안에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근데 우리가 성인이 돼가면서 나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욕구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이제 학습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세련된 방식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아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 뭐냐면 자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괴로워져요. 어릴 때는 우리가 아기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늦게 내 거고 내게 늦게고 이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나라는 게 분명해지면서 자꾸 괴로워지는 거야. 외로워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몸이 나라면 내가 딱 태어나자마자 나인 줄 알아야 돼. 근데 나라는 거는
몸의 출생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 내가 출생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출생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육체도 아니라는 거, 나라는 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의식이 자라면서 이 육체를 나로 동일시하는 거라. 육체를 나로 동일시하면서 육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동일시하기 때문에. 사실 그건 말이 우리가 요 말만 제대로 따져봐도 알아요. 나라고 안 해. 내 몸이라고 하지. 내 몸. 나의 소유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 재산이랑 내 몸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건 아소라고 하죠. 나의 것. 근데 우리는 나의 것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공부가 이렇게 되다 보면 나라는 것도 내 몸이라는 것도 나가 아니네. 그냥 나의 것이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가 뭔지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몸도 내가 아니고 이 나라는 개념도 내가 아니구나. 어?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죽어야 된다 하거든요. 크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뭐가 죽어야 되냐? 몸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건 나라는 것이, 나라는 개념이 들어서면서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거는 허상이고 관념이라. 그래서 나라는 개념이 죽는 것이 우리가 선사들이 말하는 대사예요. 대사. 크게 죽는다. 그거 죽는다고 사람이 안 죽어요. 몸이 죽는 건 아니라 관념이 죽는 거지. 허망한 관념이. 그래야지 부활한다. 크게 이게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식의 어떤 그 의식의 어떤 변화나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이 본성에 대한 직관이 역사적으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이게 시대를 보면은 어떤 그 신화나 그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에고라는 의식이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초기에는. 근데 그때는 진짜 아주 평화로웠어. 아주 평화로웠어. 크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막 사람을 이렇게 해하는 그런 식의 의식도 펼쳐지지 않은데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진화하면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그건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것이 자기 보호가 어떤 공동체로 확대된 개념인 거예요. 내를 보호하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거야. 이웃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 자체의 변화도 보면은 이런 메커니즘의 지배를 받아서 달라져 왔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잖아. 그거는 예수가 매달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다 상징이거든요. 성경을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처럼 무슨 그 근본주의자들이 다 전쟁을 일으켜요. 문자에 갇혀가지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뭐 성전이라고 하고 그런 거 문자에 맥혀가지고 근데 그건 다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거는 에고가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3일 후에 부활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그 비유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 문자 그대로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 그 진짜 이게 육체가 매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에고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하는 거지. 부활. 하나님으로서 부활한 거예요. 그건 하나로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아직도 이런 우리 근본에 대한 명확한 자각이 없었을 때 그 사회 의식이 왜 뭐 재물을 바쳐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의례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절에 가서 지금도 그건 남아 있거든요. 절에 간다든가 교회에 간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바치면서 그분이 나한테 해줄 거를 원해. 그 의례가 과거에도 있어서 농경사회나 이럴 때도. 왜냐하면 양을 바친다거나 응? 더 심하면 뭐 사람을 바치죠. 산 사람을 태워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내가 크게 희생을 했으니까 나한테 뭐 내가 원하는 것, 내 영원성을 담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례 같은 게 이제 해졌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 무시간적인 영원성에 대한 직감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를 분별 속에 투사한 거라. 영혼이 영원하기를 바란다거나 아니면 육신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쪽으로 투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분별 속의 것으로 투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떻게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밖에서 원하지 않게 돼요. 자기 안에서 찾게 되는 쪽으로 변화가 돼. 그런 것도 보면은 왜 어디 성당인가 기독교에서 뭐 무슨 동그란 과자 하고 포도주를 준다 하는 거는 그건 뭐냐면은 그거라더라고. 포도주는 피예요, 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동그란 과자는 육신을 상징하는 거, 고기를 상징하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 대신에 그 동그란 과자가 되는 것이 피 대신에 포도주가 되는 거지. 그게 그 상징성이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따로 보죠. 사실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볼 만한 어떤 그 인연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단지 무슨 과자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하는데 그것이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의 의식이 우리도 성장하면서 한 개인도 이렇게 진화되고 달라지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람들의 의식이 좋아져서 요즘 막 피해 제사를 지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밖에서 어떤 대상을 갖고 투쟁하지 않아요.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요. 또 사람들이 옛날에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래서 근원은 왜냐하면 자기 투사거든. 한 생각 아니면 어떤 느낌, 감각 이런 것이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이것인 것이야. 요거란 말이에요. 딱 보면은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다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알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별된 허상이기 때문에. 근데 저절로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듯이. 그거를 스스로 이제 돌아보시라. 그게 뭔지를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공부의 전부예요. 그게 문득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수긍하게 되는 거야. 아, 진짜 이 일뿐이게 모든 일이 다 이 일이구나. 다 여기서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죠. 그러면 우리가 드러난 상에 구속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일어나 봐야 근본은 변함없는 거니 여여부동한 거는 요것뿐인데 일어나 봐야 잠시 잠깐 지금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 뿐이라는 거를 스스로 잘 알게 되거든요. 요걸 보시라. 요걸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24시간 항상 이거예요. 손을 들 때도 이거고 두드릴 때도 이거고 생각할 때도 이거고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도 이거 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거고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살아 있잖아요. 지금. 이 손은 왔다 갔다 하고 소리는 자꾸 사라지고 없지만 이 허공과 같은 데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게 다라는 거라. 이게 다.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다라는 거라. 이게 다. 이게 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없다니까. 뭐 기다릴 그런 게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질 마라. 네. 왜냐면은 그거 기다린다는 거는 미래에 있는 거거든. 그 미래는 시간이고 시간은 망상이거든. 생각이거든. 시공간은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시공간이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 고정관념, 우리가 학습된 관념들. 시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애 있잖아. 그거는 학습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된 것이 아주 우리 잠재의식까지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게 자기가 이제 이게 관념인 줄 모르고 그냥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이면 생각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요. 지금
이것이라는 걸 보는 게 깨달음이지. 그래서 절대 깨달음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대해서장에도 얘기했어요. 절대 그 체험을 기다리지 말라고. 미래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 미래에 그런 어떤 과실이 있어가지고 뚝 내 앞에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못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못 보는 거야, 영원히. 왜? 모든 일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그저 예. 선생님 두 분이 다 워낙에 직접 관여를 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모두 그 정도 다 아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설이나 다들 그 시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그거고 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컵을 뭐 이렇게 굴곡이 다른 컵은 굴곡이 없는데 굴곡이 있어서 참 좋다 뭐 이런 걸 많은 얘기를 해도 시험 얘기를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딴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주제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드러난 것만 볼 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철학도 그렇고 그런데 요거를 오히려 그 이성에 집착해온 서양 사람들이 철학 요새 그러니까 지나간 말고 이제 요새 20세기 후반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일부 원래 그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들 가지고 이제 다 오해를 하는 거지 이제 배운 사람들이. 근데 그 원래 그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이거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성 갖고 하니까 치열하게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막 따지는데 한국에서는 글쎄 모르겠는데 조금 주제로 하는 게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주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마음이 가라앉히고 맑은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거 항상 있고 우리가 그 깊이를 모르고 항상 정말 내가 산이 되고 상관을 그걸 분명 저는 잘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그걸 느꼈고 뭔 사람이 이제 자기 시인의 그 창조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 이제 그 시인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비평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전문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그거 창조력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제 사실은 그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목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동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죠. 선이나 아니 불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한 사람들이 그 이성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그분들의 책을 이제 좀 덜어 읽어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언어화 될 수 없는 건데 그분들은 언어로서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자기가 표현을 하면서도 이 언어가 아니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 상태로 하는 건지. 근데 언어라는 것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만 갖고 그 사람의 말만 갖고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없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없어. 근데 스스로가 그게 분명해졌느냐는 그거는 각자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다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안목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이 사람이 사이비는 아니구나. 근데 완전히 꼭지가 다 떨어졌느냐 아니냐는 알 수가 없죠. 그건 자기 분명함이고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많이 많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거는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 다는 아니지만 더러 초월 심리학자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동양의 스승 밑에서 공부하신 뭐 아디아산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그 후루꾸는 아니다, 가짜는 아니다라는 거는 알게 되는데 완전히 꼭지가 떨어졌느냐 그거는 우리가 단지 책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떤 우리가 이게 완전히 어떤 분별이 떨어져 나갈 때 어떤 체험적인 현상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보면 아디아산트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안목이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심적 상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디아산티의 그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끝부분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장면. 법을 얘기하진 않아. 어느 체육관에서 뷔페식의 어떤 그 연회인가 이게 열리는데 사람들이 접시 하나를 두고 막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음식을 담고 있는 그 속에 내가 있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자명해졌다. 이런 식의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도저히 이들과 같은 세상, 물론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결코 이게 함께 할 수 없구나. 같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체험은 이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제 영적 치료자들 그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정통 철학에서 소위 이제 정통 철학이 아주 학문적인 100% 그거 막 분석 철학은 얘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완전히 이분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이제 잘 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네. 한국에서 그 5년 동안 6.25 있고 뭐 저기 일제에서 이제 지나고 저기 6.25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다들 이렇게 요새 이제 계속 이런 게 심하니까 물론 어느 어디도 다 있지만은 근래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그 말로 하는 거 이전에 있는 이걸 만들고 이거는 그냥 험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 가서 그냥 달라붙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종교와 철학이 이렇게 나눠 있어 우리나라는 같이 사회적인 사회적인 게 막 변해가는 거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문학도 실천 문학으로만 나가고 그러니까 아직 그것도 우리 또 성장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교수님이 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계를 느꼈으면은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리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가다 보면 도달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끝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쉴 수 있는 데는. 제가 교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네. 저는 이쪽으로 하니까 네. 서양 철학하고 이제 동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외로운 상태에서 하는 이제 안 외롭게 돼요. 이게 분명해지면 점점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게 심한데 예. 아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바깥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할 때는 외로워요. 근데 그렇게 확인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도 이 공부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어도 외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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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밖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할 때는 외로워요. 근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왜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밖이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안팎이 따로 없어지면은 그 외로움이 들어올 틈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집에서 얘기 듣거나 인터넷 예. 유튜브 영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 뭐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도 예. 뭔가 내가 결정하거나 예. 선택할 때 되게 겁내지 않겠다, 예. 뭐 불안해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상황을 맞닥뜨리면 예. 이 선택이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올지 불안하니까 그거는 실제로 예. 오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걱정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공부가 분명해지면 자기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그거에 구속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 되지.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해요.
우리가 물론 세상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서 내 의지대로 결과를 창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표면적인 꿈의 세상의 법칙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거든요. 큰 맥락에서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만한 결과는 어떤 식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거는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걸 또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게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하게 돼.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뒤는 생각하지 않게 돼요. 저절로. 왜?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는 이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 법이라는 거는 어머니의 어떤 속성과 같은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제는 어머니의 속성과 같은 건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보면 아버지의 냉엄함과 같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잔인해. 응? 좋은 일만 일어나고 옳은 일만 일어나고 선한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응? 나쁜 일도 일어나고 옳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 악한 일도 일어나거든요. 너무 잔인해 이 세상은. 그 아버지의 속성이 자기한테는 이 세상으로 보여지는데 깨닫고 나면 어머니의 속성, 엄마, 우리 돼지의 신을 어머니로 비유하는 건 돼지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듯이, 그러니까 그냥 좋고 나쁜 것 아니면 옳고 그른 것이 다 내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 충족감, 만족감을 주는 것이지. 배제하는 거는 절대 그런 거를 못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들고 여길 때는 냉혹한 아버지 같아, 이 세상은. 근데 그러지 않고 이 근본 바탕이 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면은 모든 것을 다 품어 안고 있는 그런 그 어머니의 심정과 같기 때문에, 어머니들 보면은 뭐 잘난 아들이고 능력 있는 딸이라고 이뻐하고 못난 아들이고 아주 나쁜 일만 저지르는 자식이라고 뭐 내칩니까? 다 내 아들이잖아, 내 자식이고.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속성, 물론 그렇지 않은 엄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엄마라고 하는 모성애의 어떤 특징이 모든 걸 보듬어 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전환이 온다는 거. 그래서 나쁜 일이 있다 해서 결코 슬픈 일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내 자식인 거야, 그것도. 그런 식으로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너무 배제하려고 바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다 끌어안는 거거든, 그거를 다. 그러니까 진짜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 어떻게 싫은 게 사랑이 될 수가 있고, 악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분별심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갇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 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대지 위에서 일어나는 거지 뭐 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분별하는 눈으로 보니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근원이 똑같은 거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진짜 자기가 무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너무 좁았구나. 나를 아주 작은 감옥에 가둬두었구나. 이 전체가 난데. 그러면서 아주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세상사에. 그래서 세상사에 여유로워진다는 거는 세상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좀 무심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나를 악으로 아니면 나쁜 쪽으로 끌고 갈까봐 유심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일인데 무심해지죠, 당연히. 왜? 다른 일이 아니니까. 똑같은 내일이니까. 그런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절대 뒤의 일을 걱정하지 마라. 사사로운 일은 다 조화롭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게 분명해지면 될 뿐이지,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런 건 상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망상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여기로 오라. 바로 이것뿐임을 스스로 몸속 자각을 하라. 깨달아라.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안내하는 거지 깨닫는 건 스스로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들은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포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는데 아주 의심스러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아주 뭐 어떤 품종이 아주 달콤하고 아주 뭐 유기농이고 막 설명해 이거 먹어보라고. 근데 아주 낯선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의심스러워. 설명은 좋은 말만 하는데 진짜 먹으면 더 건강해질 것 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워. 근데 우리가 그 의심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요? 처음에는 무슨 소심하게 먹겠지만 한번 먹어보면은 그 의심이 사라져 버리죠. 그 아까 전에 의심했던 것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어요. 우리는 자기가 찍어 먹어봐야지 신뢰가 가는 거고 이게 전폭적인 믿음이 가는 것이지. 그 자기 확신이 없으면 이 세파를 못 뚫고 나가요. 그걸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 분명함. 아 진짜 이것밖에 없다라는 이 종지부를 찍는 것이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저는 설명해 줄 수는 있겠죠. 이거 좋은 거야. 몸에 좋은 거야. 이거는 마치 로또와 같아가지고 한 방 터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런 식으로 좀 과장돼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그게 로또하고도 안 바꿀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이제 자기 확신이 들면서 이제 하는 거고, 왜냐하면 또 이걸 깨닫고 나서도 우리가 분별로 살아오던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막 자꾸 끌려가거든요, 생각으로. 이걸 체험하고 나서도, 깨닫고 나서도. 그러면 이제 이 자기 자리로 이게 환지본처하는 그런 식의 어떤 공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습관으로 자꾸 우리가 뭐 커피 마시던 사람 자꾸 커피 마시고 싶고 술 마시던 사람 술 마시고 싶고 하듯이 그 습관성이 그게 업이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자유로워지니까 그 기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젊을 때 하시라. 지금 잘 시작하셨다. 좋은 어머니 두셨다.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는 본인 몫인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홀로 서는 것이지, 뭐 누가 뭐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이게 그럼 과연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 일인데, 하루 종일 24시간 다 이 일인데, 이게 뭐냐 이거죠. 이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야 돼. 이 하나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다. 근데 그게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다. 그다음에 이거다. 그냥 이거다. 다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라고 할 이전에 분명한 거. 손을 들어서 분명한 게 아니라 들기 이전에 분명한 거. 이것 할 때 분명한 게 아니라 이것 안 할 때도 분명한 거. 깨어 있잖아요. 이게 살아 있잖아. 깨어 있잖아요.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 있으니까 손도 움직이는 것이고 사물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지 내 뭐 심장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을 돌게 하는 게 이거라고. 그럼 우리 몸을 살게 하는 건 심장이라고 칩시다. 그럼 심장은 누가 돌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돌게 하는 겁니까? 있잖아. 나는 여기까지는 숟가락으로 음식을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이거 누가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움직이는 것도 살아있고 멈춰있는 것도 살아있어요. 이 가만히 있는 듯한 이 탁자가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이 멈춰있게 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건 살아있고 멈춰있는 건 죽어있다 하는데 아니에요. 멈춰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 죽었다고 치부하는데 아니에요. 이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니까 진짜 쉽게 생각하죠. 이거 대단한 거라고.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가만히 있게 하는 이것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동식물의 개념, 생물, 무생물의 개념이 여기서 무너져요. 사람과 사람 아닌 거에 그 분별이 여기서 무너진다. 그래서 금강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다 이름일 뿐이다.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중생인지 부처인지.
그 관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맛보질 못하고 있어요. 다 드러나 있는데. 지금 이 살아 있잖아요. 예. 죽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드러나고 모습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바탕이 있잖아 이게 지금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보살님 진짜. 그러니까 그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는 것, 이 분별심은 묘해가지고 뭔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거 있는 그대로를 못 보게 하거든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체험을 기다리면 안 돼. 깨달음을 기다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체험을 해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다 이 일이지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다 끊어버리면 바로 지금 여기밖에 없는데 이 드러나는 상에 마음이 없으면 이 깨어있을 뿐이거든요. 이거. 어디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일 없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와닿지 않습니까? 공부하셨어요? 네? 법문 들으셨어요? 집에서? 안 들으셨어요? 변화 없던가요? 뭐? 그냥 뭐 공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라지던가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아니 궁금하진 않던가요?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중심은 아직 있는데 네. 제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없어서 아 그냥 막 그러니까 말해 답답하거나 궁금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답답해야 좀 그래 해야 돼. 알고 싶진 않아요? 알고 싶으면 말할 수 없지 뭐. 근데 그 중심은 아직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아직 예. 가득 차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근데 나중에 될 일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 설법을 들어보면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 제 마음에는 예. 말로는 다 이해를 가고 지금도 이 자리라는 얘기를 다 알아들어도 예. 실감이 안 하다니까. 예.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하면 나중에 되겠지 이런 마음이 그러면은 이제 말을 다 알아들은 게 아니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자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잘 알겠는 게 아니죠. 법문을 잘 아는 게 아니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법문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보살님. 여 눈앞에서 결판을 내야 돼.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오히려 공부가 더 미뤄지고 뒤처지고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홀에 유치하면 천지형객을 하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한 마음이라도 일어나면 벌써 멀어진다는 건데 벌써 나중에 되겠지 하면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지. 근데 늘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선생님, 예. 그러면 혹시 만약에 뭐 망상인지 체험인지 조금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봉지쌤한테 한번 시꺼먹고 나서 예. 쌤은 이거잖아고 하면서 몰아붙여가지고 제가 예. 그 순간 아무것도 없잖아요. 쌤이 예. 이렇게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계속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 공간이 좀 달랐어요. 여기 예. 앉아있는데 예. 그날은 뭐 그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냥 뭐 예. 그러니까 힘이 확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도 못 하겠어요. 근데 예. 하여튼 이 공간이 어쨌든 아.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제가 사물을 보거나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 제가 드러낸다. 그 경전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 보인다보다 뭐 모습을 낮춘다. 예. 낮춘다 예. 이런 게 사실 제가 그는
보이에는 예를 좀 있는 편인데 예. 그건 실감을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이제 그거는 설명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 제가 먼저 그 네. 집으로 올라가는데 예. 차가 이렇게 주차가 아파트 옆에 있는데 예. 그 차들이 평소에 그냥 주차가 돼 있는 차가 아니고 그럼 차들이 그냥 그 주차는 돼 있는데 예. 이걸 들으는가 하는가 들으는가 하는가 예. 또 그래서 집 올라가서 쭉 산을 보는데 예. 또 그러고 이제 막 새소리 들리고 예. 이런 걸 맞춘다 하는가 예.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네. 평소에 본다 하는 거하고 다른 식으로 이렇게 예. 내가 보여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 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막 이거를 봐도 전혀하고 다르겠고 예. 이거를 봐도 전혀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평면적으로 돼 있던 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그 느낌에 이렇게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걸 사물을 보는 게 또 요즘 게임 하듯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가지고 한동안 참 즐거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못해도 공부하는데 이만 즐거우면 막 세상에 이렇게 재밌네. 제가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식의 어떤 의식의 변성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랑 얘기하고 있고 아까 그 경험을 얘기한 건 벌써 지나가고 없잖아요. 근데 지나가지 않은 거 똑같은 거 이거 사실 그 아까 지나간 경험도 여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요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런 게 있을 때 되게 좋다가 저번날에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예. 앞으로 가기 30번, 뒤로 30번 그런데 한테 선택의 문제가 생겼다고. 예, 그 아이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한 적도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문제가 이렇게 딱딱 오니까 예, 아무리 그때 예. 그 느낌을 제가 찾아보려 해도 그냥 정말 다 평면이 되고 예. 똑같은 옛날같이 본인 속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안 돼. 그거는 지나간 얘기잖아요. 망상, 그건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망상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명하냐고. 지나갔죠, 그게. 딸에 대한 뭐 또 방금 일어났다가 사라졌고, 그 아파트에 그런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도 지나갔는데, 안 지나간 거. 있어요. 있죠. 요것이 핵심이에요. 요거. 나머지는 쓸데없는 거고. 그럼 지금 이거는 정말로 예. 책에서 봤던 어떤 그런 거랑은 다르게 너무 뭐고 별거 아니죠. 뭐가 없어요. 그냥 이거죠. 그냥 여기에서 요거는 변함없잖아요. 딸에 대한 고민도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뭐 아파트에서의 뭐 일도 생겨났다가 사라지는데 지금 이거는 변함없잖아요. 근데 이거 그거에 물듭니까? 이거 오염받습니까? 이것이 진짜 그 보살님의 본래 면목이고 이게 진짜 보살님인 것이지 거기서 지지고 볶고 어쩌고저쩌고 일을 겪고 해결하고 그거는 그냥 현상적인 거라 무상한 거라는 거죠. 나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어제 나와 오늘의 날은 똑같지 않잖아요. 요것뿐이에요. 요것뿐. 이것뿐인데도 그냥 이것뿐인 거 이것으로 다 나온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것이다 이렇게 해도 네. 현실적으로 세간법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네. 제가 그 말고 엎어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직도 그런 식의 습관성 빠져드는 버릇 이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어떤 번뇌가 일어나서 그게 빠져 있을 때 이거 달라지는 겁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이게 나라고 착각하니까 그게 번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번뇌에 떨어져 있을 때도 이건 달라집니까? 기쁠 때도 달라집니까? 요것만 보세요. 이것만 진실한 거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다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굴러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다 세상을 할 거라고 자기 몸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까지 그거를 남의 일까지 할 수가 있고 그래 겨우 할 수 있는 밥 숟가락 들어가지고 입에 집어넣는 것밖에 더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제대로 그 자기 스스로를 주관 못 하는데 이 우리가 에고라는 것이 세상 일 그것까지 다 어떻게 다 통제할 수 있겠냐고.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 인연 따라 맡기면 되는데 요것이 분명해지면 어떤 부담 없이 오히려 더 가볍고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자기 눈앞에 그러니까 주어진 인연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갇혀 있고 거기에 집착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바둑 둘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훈수 더 잘 두듯이 진짜 승패를 눈앞에 둔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이 잘 보이잖아요. 이 판세가 그런 심정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꼭 이겨야 돼. 꼭 옳은 일이 일어나야 돼 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데 그 무심하게 보는 사람이 더 이기는 방법을 더 잘 아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 심리 상태라는 것이. 집착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일도 오히려 그르치게 되고. 나중에 에이 그때 너무 내가 오버했다 이런 거 생각 드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더 잘 보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해법이 잘 일어나, 잘 떠올라. 그런 걸 경험을 해요. 공부하다 보면 막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아유 나도 보자 하고 한잠 자고 나면은 길이 탁 보여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네. 그게 고민하는데 가만 아침에 일어나가 나는 어떻게 뭐 다 이렇게 보험 처리 뭐 어떻게 직장 문제 그때 지을 때 응수 볼지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모르겠는데 내버렸잖아요. 다음 아침에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사사사사. 그리고 이런 말도 사실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위로하는 말이지 나중에는 그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 어떤 세상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진다고. 우리 이 존재 자체가 이 무상한 거에 막 매여가지고 할 만큼 그런 사람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그 부류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 같으면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가 딸한테 너무 이게 뭐 세상 살이를 너무 주입을 시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지난 거는 그럴만 했으니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줄 알면 이제 안 하면 되거든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만하고 자책은 똑같은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야. 그럴만 하니까 했겠죠. 그렇잖아.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잘 되기를 바라서 했겠지. 그때는 자기 최선이라고 하니까 지난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용서가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럴만 하니까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항상 지금 이 순간 요것뿐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공부입니까 이게.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그러니까 제가 올케랑 조카들을 제가 모니스에다가 데리고 왔었거든요. 아이고 본인이나 잘하시고. 모니스는 안 그래도 막 뭐라 했는데 저는 생각에 데리고 다니는 건 안 되고 네. 이런 게 있다. 네. 어린 나이 한번 들어놓으면 네. 살다가 뭐 한번 들어놓은 거는 그래도 언젠가 지가 걸릴 때 되면 지가 써먹더라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보살님이 달라지면요 궁금해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달라지니까 너 많이 달라졌다. 무슨 공부를 하냐? 그래가지고 어디서 공부하는지가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달라지면 돼요. 본인이 깨달으면은 주변에도 다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케한테 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네. 이제 내가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너가 공부는 너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러고 보냈는데 여기서 이미 내일 오지 마세요. 괜히 애들 부슬러가지고 근데 우리 그 고등학교 조카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 집 애들. 본인 보살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 공부만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되니까 본인 공부가 분명한가 요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까 말까 하죠. 싹 달라지면은 어디서 이 공부하셨습니까? 물어보죠. 그렇죠? 분명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사사로운 얘기들도 이제 공부 시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용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심각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걸려 있는 그런 그 요인은 똑같아요. 그게 똑같은데 그게 뭐냐?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어난 생각은 무상한데 모든 드러나는 거는 무상하고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의 근본 변함없는 자리는 항상 여여하고 요것만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분명하게 깨치면 깨칠수록 드러난 그 어떤 남마와 같은 그 갈등들은 저절로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실이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한 것들이 진실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 착시 현상 때문에. 근데 진실이 드러나 보면 누가 이게 무상하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뿐이다. 이것을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체험하신 분이라면.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은 그럼 이 하나가 뭐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하나가 뭐냐? 만법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1년 365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 알 수 있는 모든 일. 그게 만법. 만이라는 거는, 법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거든요. 이 무분별의 본성을 법이라고 하지만 드러나는 것도 제법이라고 해서 분별되는 것도 법이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요 법과 이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법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법이 드러나고, 이게 이 법과 처음에는 제법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이 근본이 딱 드러나면 일법으로 드러나겠죠. 제법과 일법, 다법과 일법이 이 두 개 있으면 아직 공부가 불완전한 상태인데, 이게 딱 하나로 원용하게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은 그 법이 이 법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분명해지거든요. 일단은 일법이 드러나야 된다. 제법은 다 알잖아요. 분별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은 일법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경험, 느낌, 모든 것이 이거 하나인데 그럼 이건 뭐냐? 그런 의문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요. 이것뿐, 보살님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거 와닿습니까? 이거. 뭘 가리키는지 알죠? 이거 들을 때나 내릴 때나 똑같은 거. 이거 할 때나 그냥 똑같은 거. 선풍기 바람이 불 때나 안 불 때나 똑같은 거. 하늘과 땅이 똑같은 거. 알겠죠? 그러면 그 보살님과 따님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똑같고. 요것이 모든 분별되는 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아직 막 그 생각에 속고 느낌에 속는 그런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적어도 한 5년은 집중적으로 여기 이렇게 머물려는 그런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따로 머물 필요가 없다라는 자기 전환이 오면서 이제 공부도 이제 원만하게 일즉 일체, 일체즉 일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명확해지거든요. 이거는 둘이 아니거든. 모양으로 보면 여러 개인데 모양 아닌 것으로 보면 하나예요. 이게 하나이자 모든 일. 그러니까 모양인데 모양 아닌가. 이것 자체가 이거를 비추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진실한 거예요. 그 임재 스님의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와요. 수처작취 입처계지라고. 손 닿는 데마다 주인이 되고 발 딛고 서 있는 데마다 진실하다. 이런 말들이 막 와서 막 어디 가서 막 싸워도 진실하고, 응? 훌륭한 일이 일어나도 진실하고 훌륭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은 일이 없게 돼 버려야 돼요. 분별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 이겁니다. 그래도 보살님은 그래도 막 자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렇죠? 공부 중에.
남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주책받아. 주책이니 뭐 쓸데없는 얘기로 보일 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얻어맞아 봐야 네. 이 삶도 깨지고 제가 예. 정말로 안 맞고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뭘 깨져야 하고 돼요. 모르니까 예. 내가 무슨 망상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모르시니까 그럼 전쟁이 밖에 되니까 그걸 스스로 선생님께서 알아달라 하면 예. 그러니까 저는 주책받아지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예. 뭐 만인들 앞에서 제 흉내 놓고 얻어맞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냥 애기처럼 예. 여기 오면 저는 나이를 내려놔버려요. 입으로 내가 몇 살 때 막 있지만 그 자체도 저는 그냥 예. 애기처럼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럴 때 쌤이 뭐 망상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 어. 그게 제일 약이더라고요. 예,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은 이렇게 딱 깨지니까. 예. 그래서 저번날에 정말로 웃긴 일이 있었는데 나를 얼마나 이렇게 깨붙이려고 이런가 하는 생각이 우리 올케를 데리고 왔을 때 예.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딱 앉았는데 제가 이제 올케입니다. 너무 잘 살아주고 고맙고 조카도 이렇게 잘 키워주는 올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올케가 그 자리에서 예. 정말 우리 동생을 못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형님 덕분에 네. 이제 이렇게 살아왔다 이야기 이게 집안 이야기 네. 후사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올케가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평소에. 예. 아니, 거기 앉았을 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냥 그래 뭐 새끼 내비고 안 산다 해서 이혼하면 아새끼 내 보안을 갖다 줄 테니까 부모가 못 키운다 나는 못 키운다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하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그래도 안 키워주고 저렇게 잘 살아서 조카들을 잘 키워줬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정말 옛날 같으면 무슨 이런 올케가 그 말을 던졌을 때 벌써 제가 그다음 말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그런데 그냥 그 순간에 통했어요 제가. 사실 진짜. 마음에 담아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 뭐 사람들마다 다 그만한 일은 집집마다 있을 텐데 그 담아둘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그 의미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린 그런 담아놓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음. 갉아먹히고 고통받고 그렇거든요. 그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공부해서 그나마 자유로워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효과적인 면이고 효험이고 법이 분명해지면 그 이상의 어떤 그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십시오. 요게 와닿았다면 이제 시작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5, 60년인 분별에 완전히 그 독에 뚝 빠져가지고 그게 얼마나 이게 몸에 자동화돼서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멈춰지는 게 진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길이니까 하여튼 이 법에 관심 갖고 꾸준히 그냥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록은 지금 나가지 못하는데 하나만 좀 하고 43 공양받을 사람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한 사람은 영원히 길 위에 있으나 집을 떠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집을 떠났으나 길 위에 있지 않다. 누가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아야 하는가. 곧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게 상당 법문인데 대중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가르침을 펴셨어요. 한 사람은 길 위에 있으나 집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비유거든요. 집과 길. 집 아니면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집이라는 개념도 우리 선어록이나 이런 불교에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집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는 관념의 집, 개념의 집. 그래서 예수 같은 경우도 뭐 여우도 뭐 이렇게 머리 누일 때가 있는데 내가 쉴 곳이 없구나 하는 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편이죠. 관념의 집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고정시켜서 이거다라고 해서 머물 집이 없다. 할 때 집이라는 거는 관념의 집을 말하는데 또 다른 정반대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안심인명처, 영원한 쉴자리. 사실 여기서는 후자예요. 영원히 쉴자리. 내가 모든 세상 분별이 모두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안심인명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집이에요. 모양 없는 집. 분별의 집은 모양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 그런 식으로 머무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규정 지어가지고 그게 딱 주저앉아 버리는 게 우리가 그 집착하는 건데 그걸 할 만한 대상이 없어진 무한한 우주 전체가 여기선 집인 거죠. 바로 이게 전체예요. 근데 요것에 있으나 길을 떠나지 않았다. 길이라는 거는 계속 변하죠. 무상한 것들이 계속 지나가지고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KTX 타면은 계속 변하죠. 길 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나 드러나는 거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곧 색이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공, 즉 시색, 반야심경에서. 여기서 공은 집이고 색은 길이라. 공, 즉 시색. 이렇게 마음과 경계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본질과 현상. 그러니까 본질에 있으나 길 위에 있으나 현상 속에 있으나 집을 떠나지 않았고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고 법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집을 떠났으나 길 위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집도 없고 길도 없다. 사실은 집 아니면 길이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집도 없고 길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경계도 없다. 근데 이게 다른 말 같지만 우리 그 불교 교학에서 이런 얘기 쌍차 쌍조라고 쌍으로 비추고 아니면 쌍으로 사라진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묘해요. 처음에는 일단 이 마음자리가 확 드러나죠. 드러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시부도처럼 소와 사람이 같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근데 소와 사람이 사라진다. 그 법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법이랄 것도 없고 사람이라 할 것도 없다라고 할 때는 이것뿐인데 진짜 이것뿐이고 나면은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구나라는 게 하나구나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자각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에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 15도의 8번째 동그란 원만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9번이 자연이 있는 그대로 확 들어오거든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분별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경계라고 할 것도 없고 집이라 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집이라 할 것도 없고 아니면 길이라 할 것도 없으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집이 곧 길이고 길이 곧 집이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 집과 길이 둘이 아니구나 한 덩어리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거는 공부를 해봐야 하는데 그럼 누가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겠느냐? 다 받아야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과 사랑의 인천의 공양,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뭐가 뛰어난 것이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좀 어록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 말이기 때문에 어렵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다. 이 하나가 이게 마음이라고 불교에서 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이 드러나고 마음자리가 드러나고 나면 여기에서 마음자리도 따로 없고 법이라 할 것도 현상이라 할 것도 따로 없어지는 그 전환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이거다 하면 벌써 분별이거든요. 이 자리다 하면 벌써 분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여기에 통하지는 않은 거예요. 마음과 경계가 따로 있으면.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뭐 쌍으로 있어요. 사라질 때도 쌍으로 사라지고 주객관은 쌍으로 사라지거든요. 쌍으로 서고 요게 싹 사라지고 보면 사뭇 이전과 알았던 그 별개의 마음과 경계라는 그 느낌, 그 상상이 싹 사라지고 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공이네. 색 그대로 공이네. 거기 아무런 틈이 없네. 이런 식의 전환이 오거든요.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분명해지면 돼요. 이거는 마음도 아니고 경계도 아닙니다. 본질도 아니고 현상도 아닙니다. 요 한마디도 붙을 수 없는 이 자리 이것뿐이다는 게 명백해지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